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곳,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이렇진 않죠. 시간이 흐르면서 낡고 쇠퇴한 지역들도 많은데요. 이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재개발, 재건축과는 뭐가 다른가 싶으시죠? 재개발, 재건축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짓는 작업이라면 도시재생은 기존의 모습은 살리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도시재생의 최종 목표는 지역 공동체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규모에 따라 적게는 50억 원, 많게는 2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황을 한번 볼까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12개, 경북에서는 22개 지역이 선정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청도와 문경, 안동 등에서도 벌써부터 도시재생의 새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역들, 먼저 새마을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청도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죠.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청도군 고수리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돼 새롭게 단장됩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166억 원을 들여 본격적인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 공모에 도전한 끝에 사업 추진에 성공했습니다. 청도 공을 봐서 발전도 좀 될 것 같고 개발된다면 어느 쪽에 좀 낫겠지. 우선 현재의 청도 읍사무소를 허물고 12층 높이의 공공임대주택을 세울 계획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경북 최초의 영상미디어센터와 아이돌봄센터 등 복지공간이, 위층에는 100가구 정도의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둥지가 될 예정입니다. 또 100년이 넘은 바로 앞 청도구시장과 골목길도 새로 정비해 주변 상권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군청이 옮겨가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청도의 옛 중심을 다시 살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주변의 상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활동하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고 임대주택이 활성화되면 주변의 상권이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나지 않을까. 청도역 인근의 오래된 급스탑을 활용해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도 꾸미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계기로 해서 청도읍을 시작으로 해서 국외면에 순차적으로 접목을 해가고서 청도의 환경을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환경으로 꼭 한번 바꿔볼 계획입니다. 이번 뉴딜 사업으로 오랜 기간 침체됐던 마을이 새 활기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인 문경 점촌 1, 2동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이 지역 활동가로 직접 참여하면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현장을 전병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억의 뱀주사위 놀이 강의가 한창입니다. 도시재생 놀이 활동과 양성 과정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15명의 놀이 활동가들은 총 4주 동안 40시간의 놀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료증을 받은 주민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 많은 놀이들을 접해보고 협동심을 기르고 마음과 몸이 건강해졌다는 것. 저도 역시 같이 이제 선생님들이랑 놀이를 하면서 이제 몸과 마음이 정말 많이 건강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역전이나 또는 시장에서 놀이마당이 펼쳐질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짜고 이런 역할을 해서 시장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문경 중앙시장 안에 라디오 부스를 만들어 음악과 사연을 읽어줍니다.
DJ는 청년 상인이 맡았습니다. DJ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상인들 또는 고객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게 이제 DJ를 할 거고요. 이제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지역 활동가는 총 50여 명. 이들은 올해 전문 교육을 마치고 내년 도시재생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골목 활성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점천역 앞도로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80% 이상 끝나 문학의 거리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는 놀이함을 설치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점천 문화자원을 활용한 1975 광부의 거리와 점천 타임스퀘어가 지어집니다. 내년에는 이제 본 사업으로 문경시와 이제 경상북도 그리고 국토부에서 내리는 예산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운영을 할 건가라고는 가지고 주민 제안 및 공모를 받을 것이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에다가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을 협치시킬 것이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이제 내년의 주된 목적 사업이 될 거고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역 주민이 활동거로 나서는 소규모 재생 사업부터 내년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대규모 사업까지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올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된 또 다른 곳이죠. 안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동 용상동은 무려 3번의 도전 끝에 얻은 값진 결과라는데요. 올 초부터 작은 사업을 하나씩 추진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의욕도 높아진 덕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거, 문화, 상권이 한자리에 모인 안동의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일구는 마을 텃밭. 지난해까지 빈 집터였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를 주변 경로당에 나눴습니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견학도 다녀오고 직접 바리스타 교육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부터 조금씩 시작한 작은 사업들이 마침내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는 발판이 됐습니다. 용상동이 3번의 도전 끝에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136억 원이 들어갑니다.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과는 좀 특징이 있는 것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2억 4천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두를 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점에서 전체 67개 점포 중 30%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창고나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마뜨리에 타운은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바뀝니다. 빈 상가들을 사들여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나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마뜨리에 타운 뒤쪽 마을 골목에는 걷고 싶은 보행자들을 위한 도로가 생깁니다. 곳곳에 꽃밭과 벤치도 두어 길을 걷다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빈집터는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가꾸고 주민들이 직접 꾸미는 장터나 축제 공간으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용상동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활기가 넘쳤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쇠퇴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그 활기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재능을 다시 이렇게 발굴하고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의 어떤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용오름을 위한 원기 회복 용상. 이번 도시재생 사업의 슬로건처럼 용상동이 안동의 주거, 문화, 상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달 31일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이 국회로 통과했습니다. 군 공항을 끼고 있는 대구 동구 주민들도 이젠 민사소송이 아닌 법의 적용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상금은 줄고 부동산 규제만 늘어난 악법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도 값진 성과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받는 만큼만 어느 정도만 해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이건 일종의 사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비용 추계서를 보면 지금까지 소음대책 지역 주민 1인당 월 평균 28,000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면 이 금액에서 21.4%가 줄어든 22,000원을 1인당 월 평균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주민들 의견 하나 묻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10년 전 민사에서 월 3만 원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10년에 그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경우에도 최소 20% 이상은 지금 올라 물가를 반영을 해서 이 법이 출발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항 자체를 넣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군공항 소음법 통과로 소음 영향도를 측정해 1, 2, 3종으로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1종엔 군사시설만, 2종엔 공장, 3종엔 중공업 지역과 상가만 건축이 허용됩니다. 기존 고도 제한도 있는 데다 건축 행위까지 제한받으면 지역개발과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공군, 미군 비행장이 있는 광주와 수원 등의 시민단체들도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분쟁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범정부 현장수습지원단 구성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수습지원단이 꾸려졌습니다. 이번 사고 수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원단이 사고 발생 6일 만에야 겨우 만들어졌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강서소방서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앞으로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전달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포항 남부소방서에 설치한 사고수습 대책본부는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북 올 들어 두 번째 AI입니다. 경북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 금호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인된 건데요. 고병원성 여부를 판정하는 데는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지역에서 반경 10km에 있는 조류 사육 농가의 이동을 통제하고 예찰 소독을 강화합니다. 또 철새 도래지와 소하촌 위주로 AI 방역 활동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대구 경북 수능 응시 5만 명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4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대구 경북 지역 수능 응시자 수는 5만여 명으로 대구가 27,812명, 경북이 22,362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응시 인원은 4,500여 명이 줄었고 시험실은 170개가 줄었습니다. 수험생 예비 소집은 13일 오후 2시에 출신 고등학교별로 실시합니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성적은 12월 4일 발표되는데요. 며칠 남지 않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는 분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대기가 머물러 고여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8회 대구시민 원탁회의 주제로 미세먼지를 선정했습니다. 사회적 재난으로도 지정된 미세먼지에 대해 대구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대응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요.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로 약 2주 남았습니다. 신청은 시민 원탁회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흡연 못지않게 몸에 나쁜 것이 간접흡연이죠. 수성구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20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금연구역이 된 곳은 지산공원과 법물공원 등 공원 16곳과 덕원과 버스 정류장 등입니다. 수성구는 앞으로 석 달 동안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내년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흡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영천에 미래형 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됩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대구대 퓨처 모빌리티 랩스가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대구대학교 영천 지역 내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신기술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 체험존 등을 꾸밀 예정입니다. 내년 6월 기본 계획 수립 후 2021년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9 경북 사과 홍보 행사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영천시를 비롯해 사과 주산지 15개 시군이 참여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특판 행사를 펼쳤습니다. 영천시는 행사장에 마련된 판매 부스에서 사과 2.5kg 800상자를 5,000원에 할인 판매하고 지역 농특산품과 와인 등을 선보였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제10대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장직을 맡아 내년부터 사과 산업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제7회 영천 아리랑 전국 경창대회가 영천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시군에서 2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경연 결과 강원도 평창군에서 참가한 임창수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일반부에서는 부산에서 참가한 조수자 씨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영천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의 이주민에 의해 만주 일대로 퍼져나간 민요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북측의 남측 환영 음악으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꼭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인구 가구 등에 관한 자료는 특히 더 중요한데요. 전국 모든 가구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2019 가구 주택 기초조사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시행됩니다. 조사 결과는 2020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와 함께 정책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따스하고 공기질도 좋아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8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3도,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문경과 영주는 0도, 의성은 영하 1도로 출발하겠는데요. 토요일까지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을 비롯해 울릉도와 독도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기질도 좋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대기질이 좋아서 야외 경기 즐기셔도 좋겠고요. 세차 효과도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